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튜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짱돌님께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튜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튜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일반적인 정치 평론이나 아니면 제가 좀 좋아하는 역사 컨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올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역사 컨텐츠나 일반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써보고 이렇게 이제 자료도 살펴보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개발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이라든지, 평론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냥 제가 전문적인 평론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 이런 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이 생각한 선택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망해서 이제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분들을 저는 만족시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이렇게 좀 찾아서 계속 이제 아무튼 유튜버로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냥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다만 저를 많이 이제 지지해 주시고, 저를 많이 이렇게 지지라기보다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고 보잘것없는 컨텐츠인데도 막 찾아와 주셔가지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또 저의 지난번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고 좀 언짢으시고 또 좀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로 지켜야 되겠다. 제가 정말로 꼭 마음속으로 이것만큼은 마음속으로 정말로 지켜야 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은 이제 죄송하고, 그러나 이제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또 제가 또 생각하는 방향대로 유튜버도 하고 생활도 해 나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결국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죠. 김건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 정권 하반기의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걸 관전하는 게 참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검찰이라는 것이 항상 전통적으로 군사정권 이후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이후에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정권 초기에 정권에 아부하는 수사를 하고, 정권 말기에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검찰입니다.
그래서 뭐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뭐 이명박 정권까지 전부 다 모든 정권을 검찰이 정권 초기에는 아부하다가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치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온건하고 좋은 표현으로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을 검찰이 해왔거든요. 그런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해왔던 검찰이 과연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권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정권이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검찰이 했던 양아치 짓을 그런 이제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이제 어떤 평론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드디어 또 공명심에 의해서 또 지방에서 지방의 검찰이라든지 이런 검찰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정권을 치는 수사를 막 할 것이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가면 다시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달랐죠. 예측이. 이게 관전 포인트이긴 하지만 검찰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한테는 대들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조직이라든지 검찰의 내부의 인사들이라든지 인력 배분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나 이렇게 빼꼼하게 잘 알고 있고 검찰을 아주 강력하게 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검찰이 함부로 이렇게 뭐 쿠데타식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검찰이 쿠데타식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주변부터 치기 시작하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해 나간다면 고맙고 좋은 일이죠. 그거는 뭐 검찰의 뭐 양아치 짓이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윤석열 정권 말기에 검찰이 또 그전 패턴대로 윤석열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저는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아주 그렇게 참 비루하고 비굴하고 이런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윤석열한테 장악되어 있는 정권이고 장악되어 있는 검찰인데 어느 누가 반기를 들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아마 검찰이 꼼짝을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제 예측대로 검찰은 그 꼬리를 내리고 김건희를 모든 그런 그 증거라든지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한마디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검사라는 사람들은 범생이고 새님입니다. 어떤 기기가 있고 결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인이고 공부 잘한 직장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범생 직장인. 그런데 어떻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예전에 무슨 평검사 회의를 하고 뭐 정권에 대항하는 검사들이 무슨 도저히 검사를 못 해먹겠다, 정말 정의에 어긋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뭐 집단행동을 할 것처럼 검사들이 막 나서고 평검사 회의를 전국적으로 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검사가 정의를 생각을 하고 검사가 의로움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 조직 내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젊은 검사들 너희들 관제 데모해 하니까 이제 관제대모식으로 나선 것이지, 이 사람들은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충실한 직장인, 범생, 그 다음에 그런 모범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완전히 이제 검찰을 개혁을 한다는 말은 이제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됐죠. 검찰을 이제 개혁을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없애야지 되는 것이지, 완전히 해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생이고 새님인, 모범생이고 새님인 검사들 중에서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서 마치 그 80년도에 그 전두환과 같이 이렇게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찬탄하는 쿠데타까지, 정치적인 쿠데타까지 획책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와, 윤석열은 그래도 사실을 받고 서울대를 나왔지만 이런 범생이 아니라 정말 조직의 보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하는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바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늦게 붙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걸 가지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사시 공부를 하는 동안 당구도 많이 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선후배들을 하면서 이제 보수 노릇을 하면서 보수 기질과 담력을 키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한마디로 바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윤석열이 보면은 항상 바지를 축게 올리면서 이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지가 지금 양복 바지가 정말 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바지를 치켜 올리고 했을 때 제가 벌써 이게 바지구나 윤석열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 알아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는 아무짝에도 어떤 자기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사권을 부족해서 국정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완전히 바지로서 바지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세는 아마 실세 이제 대통령은 김건희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탄핵을 주장했던 여러 처음에 이게 진영에서부터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김건희가 실세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그럴까, 그게 말이 안 될까, 이건 과도한 비판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가 실제 대통령이었고 윤석열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의 범죄라든지 윤석열 일당의 범죄라든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처단이 되고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의 문제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렇게 많고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쳐도 탄핵에 이제 불길이 솟아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가 진실과 정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진실과 정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길이 안 번지고 보수도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형사처벌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탄핵과 형사처벌이 그 다음 정치적 스텝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보수와 진보 모든 진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탄핵과 형사처벌 탄핵의 불길이 이렇게 번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옳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좌와 우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해야 될 텐데 윤석열의 탄핵과 김건희의 형사처벌이 그 자체가 정의고 자체가 진실로서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정치적인 스텝, 그 이후에 대권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거 아니냐. 지지율은 이렇게 낮지만 박근혜 탄핵 때는 국민들이 일반 국민의 생각이 박근혜가 잘못했으니까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집회에 참여했지. 박근혜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 정권은 누가 잡지? 어떻게 되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탄핵이 자체가 목표고 탄핵이 어떤 다음의 정치적 스텝에 대한 다음의 정치적인 어떤 스텝에 대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민들 자체도 이 정의나 진실의 문제가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인 정의나 진실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과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낮고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짙어도 탄핵의 불길이 일어나지
번지지 않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수단이 되어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 그 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해지지, 어떻게 불리해지나 유리해지나 하는 것을 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유불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아무튼 그래도 순진한 마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후에 그런 행동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자신들이 소속한 정치 집단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말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정의라면 유불리를 떠나서 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방송하게 될 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밝힐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떤 다른 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표이기 때문에 유분리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당위다. 이런 말씀 오늘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